오후에 햇살이 마드리드 위로 황금빛 커튼처럼 쏟아지며 스페인 수도에서 가장 명성 있는 거리 중 하나에 우뚝 솟아있는 호텔의 유리와 대리석 외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엘리트를 접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호텔에는 사치에 익숙한 사람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회전문을 통과하는 저명한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여행 가방 바퀴가 내는 교향곡과 여러 언어로 오가는 대화의 웅성거림 속에서 불협화음에 빠진 인물이 문지방을 넘어왔습니다. 그는 70세 정도의 나이든 남자였으며 인생에서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의 평온함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깨끗하고 단정하기는 했지만 사치와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을 드러냈다. 사용으로 인해 해진 천 재킷, 편안하지만 낡은 신발, 수년간의 충실한 사용으로 원래 모양을 잃은 모자 덧 대조가 뚜렷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임원들과 디자이너 옷을 입은 관광객들이 세련된 대리석 로비로 흘러들자 노인은 잠시 멈춰서 천장에 얼어붙은 폭포처럼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포르투갈의 햇볕 아래서 수십 년간 일한 흔적이 있는 그의 손은 주인처럼 검소한 작은 여행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세련되고 효율적인 공간이었던 로비의 분위기가 순간 멈춘 듯했다. 손님들은 곁눈질로 쳐다보았는데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어떤 이들은 거의 감춰지지 않은 불만에 차서였다. 접수 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커플은 노인이 카운터로 다가오자 마치 그의 단순함이 전염되기라도 한 듯 조심조심 비켜섰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젊은 여성 리셉셔니스트는 화면에서 눈을 떼며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방문객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며 자신의 편견을 확증해주는 모든 세부 사항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입술은 완벽하게 전문가다운 분홍색으로 칠해졌고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로 변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그렇지 않다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사람의 가치가 외모로 측정되지 않는 그의 마을에서 인간관계의 단순함에 익숙해진 노인은 진심 어린 친절함으로 미소를 지었다. 네, 부탁합니다.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 지역의 특징적인 악센트를 지닌 부드러운 포르투갈어로 대답했습니다. 접수원은 그 광경을 숨길 수 없는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던 동료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예약하셨나요? 그는 이제 공공연히 거만한 어조로 물었다.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회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품위가 유지되었다. 제 조카가 모든 걸 돌봤어요. 그는 똑같은 평온함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의 조카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나요? 마지막 단어 전에 잠깐의 침묵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삶의 힘든 일에 지금과 같은 침착함으로 맞섰던 노인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접수원은 방금 들은 내용을 처리해야 하는 듯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면서 긴장한 듯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마도 자신이 뻔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근처에 있는 직원들이 나방이 전등에 끌리듯이 그 상황에 이끌려 카운터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신의 개입이 필요한지 평가했습니다. 그 노인은 거기 서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여행 가방을 든 채 자세를 똑바로 유지했는데 그 자세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복도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 남자가 축구 전설의 첫걸음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굳은 살이 난 그의 손은 경기장 가득 찬 꿈을 꾸던 아이의 첫 골에 박수를 보냈다. 그의 격려의 말은 어려움이 극복 불가능해 보였을 때에도 젊은 그리스도인의 결의를 굳건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접수원이 시스템을 살펴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 위를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이 시간은 흐르는 듯했다. 복도에서 들리던 대화의 웅성거림은 줄어들었고 마치 모두가 그 특이한 장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 노인은 자신의 존재가 만들어낸 긴장감을 모른 채
그 장소의 건축적 세부 사항을 진정한 관심으로 관찰했고 그 웅장함의 위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리셉셔니스트는 자세를 바꾸어 키가 큰 것이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듯 몸을 똑바로 세웠다. 흠잡을 데 없는 매니큐어를 한 그녀의 손가락으로 대리석 카운터를 두드리며 그녀는 불신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방금 들은 이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의 머릿속에 나쁜 농담처럼 울려 퍼졌다. 선생님, 그는 의도적으로 거만하게 각 음절을 끌어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인류 시설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인물과 최고 수준의 대중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의 시선은 방문객이 입은 재킷을 다시 훑어보다가 옷자락에 느슨한 실에 멈췄다.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 노인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대화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한 지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스. 완벽히 이해합니다. 제 조카가 이곳이 마드리드 최고의 호텔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부드럽지만 독특한 포르투갈 악센트는 카운터 주위에 조용히 모인 직원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벨보이는 동료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로 인해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동료들의 묵묵한 지지에 용기를 얻은 리셉셔니스트는 질문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은 5회 발롱도르 수상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당신의 조카라고 말했어요? 그의 어조로 보아 그날 밤은 별이 비처럼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맞아요. 노인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수년간의 정직한 노동으로 낡아빠진 그의 손은 카운터 위에 차분히 놓여 있었다. 그런 면밀한 조사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불안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나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어요. 접수원은 특이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온 근무 관리자와 시선을 교환했다. 권위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접근하는 사람의 조심성 있는 태도로 카운터에 접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매니저가 개입했고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친절에 대한 연구였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저명한 손님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냥 접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치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이 잠시 말을 멈췄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같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주에 깊게 경청했고 일반적인 회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엄성은 변함없었다. 마데이라의 어린 몽상가가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의 눈에는 인내심과 체념이 뒤섞인 빛이 비쳤다.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편견에 직면한 적이 있었지만 그 편견은 결코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 드릴게요. 제 조카가 제가 도착하면 모든 게 준비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분노나 화남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접수원은 실제 검색을 하기보다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는 거의 감추지 않은 승리감으로 당신의 이름에 아무런 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는 호날두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도 펼쳐지는 광경에 이끌려 걸음을 늦췄다. 어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만한 긴박한 순간을 포착하고자 휴대전화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은 폭풍 속의 참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포르투갈의 태양 아래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인내심이 어떠한 물질적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미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크리스티아누가 겸손한 집 벽에 낡은 공을 차던 오후를 떠올렸고 꽉 찬 경기장과 엄청난 승리를 꿈꿨던 때를 떠올렸다. 아마도요. 접수원은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당신의 상황에 더 적합한 다른 시설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 말은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일부 사람들은 불편함에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던 경비원이 단호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참석은 명확하게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호텔 직원들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낡은 옷과 단순한 매너를 지닌 그 남자는 그런 사치스럽고 독점적인 장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굳은 손이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남자의 첫 골에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의심과 절망의 밤에 격려의 말을 속삭여 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은 이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꿈을 이루는데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로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동안 노인은 겉모습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의 표면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의 말없는 위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마데이라 시절 겨우 7살이었던 어린 크리스티아누가 낡은 공을 그의 소박한 집벽에 차던 시절로 옮겨갔습니다. 시설의 직원들은 일로 인해 갈라진 그 손이 오늘날 세계 축구의 전설이 된 최초의 운동화에 구멍을 꿰매던 바로 그 손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물질적 결핍을 독창성과 사랑으로 보완했습니다. 선생님, 접수원은 예의를 모두 잃은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호날두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떠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의 마른 바람에 마른 나무십처럼 에어컨이 가동되는 복도에 떠다녔다. 노인은 조카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 직면하는 것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던 것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처럼 조금도 변화된 기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 훈련하러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났을 때 이웃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의 이른 아침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소소하지만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소년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도록 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멈춰섰고 그들의 간신히 억누른 중얼거림이 분위기에 긴장감을 더했다. 경비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자세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지 아십니까? 매니저는 합리적이면서도 거만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물었다. 따라야 할 규칙이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 노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피곤하지만 친절한 그의 눈에 비쳤다. 그는 추모의 의미로 겸손한 주방에 앉아 자신의 두려움과 꿈을 공유하는 한 기독교 청소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당시 그녀에게 말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겨울의 꿀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일부 직원들은 불편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방문객을 대하는 방식이 정말 정당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이 주시하는 시선과 멸시를 참아낸 위엄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조용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어린 크리스티아누가 스포르팅 리스본의 유소년 팀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던 그 중요한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맙소사, 그는 그때 말했다. 나는 성공했지만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게 무서워.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꿈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당신, 제 조카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많아요. 지금 대리석과 유리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로비에 섰을 때 그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가 푼샬의 자갈길 거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중 한 명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의심 극복 그리고 변함없는 결의의 순간들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 그룹이 회전문으로 들어오면서 마드리드 거리에 번잡함을 실어왔습니다. 그가 신은 디자이너 옷과 브랜드 가방은 노인의 겸손한 외모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는데
노인은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에 맞선 것과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접수원은 몹시 초조해하며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녀가 키보드에 손톱을 부딪히는 소리는 그 순간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불안한 리듬을 나타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연민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남자가 전설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첫 드리블을 보고 첫 골을 축하하고 좌절의 첫 눈물을 말리고 영광에 대한 첫 꿈을 키웠습니다. 그가 그 호화로운 호텔에 있는 것은 우연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수년 전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언젠가 삼촌, 당신의 희생이 가치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메인 엘리베이터의 독특한 소리가 공기 중에 감돌던 긴장감을 깨뜨렸다. 크롬 문이 금속적인 속삭임과 함께 열리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빛나는 프레임 속에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다. 그는 디자이너 트랙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 독특한 멋짐으로 인해 그는 세계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잠시 동안 로비의 북적거림은 완전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휴대전화들이 꽃처럼 태양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별의 등장에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아누의 시선은 카메라나 부유한 손님들의 놀란 얼굴에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운터 옆에 서 있는 노인에게 직접 고정되어 있었다. 삼촌. 호날두의 목소리는 기쁨과 진심 어린 애정이 뒤섞인 채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보통 경기장에서 수비수를 상대할 때와 같은 결의력으로 확고한 걸음걸이로 복도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허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권위에 넘쳐있던 접수원은 굳어버렸고 크리스티아누가 노인에게 다가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매니저는 마치 벽의 화려한 벽지와 합쳐지고 싶은 듯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날두가 말을 이어가며 삼촌을 따뜻하고 진심 어린 포옹으로 감싸 안았다. 축구 선수의 값비싼 스포츠, 키트와 노인의 낡은 재킷의 대조는 1000가지 단어의 가치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포르투갈에서의 여행은 괜찮았나요? 그 노인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모두 잘 됐어, 조카야. 네가 보낸 운송수단은 매우 편안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겸손했으며 영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그리스도인을 격려할 때 쓰던 어조와 같았다. 웅성거림이 연못의 잔물결처럼 복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손님들이 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대화의 모든 단어를 들으려고 애썼다. 분위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경멸은 놀라움으로, 얕보는 거센 존경으로 바뀌었다. 크리스티아누는 삼촌의 어깨를 놓지 않은 채 식당 직원들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심각함이 엿보였다. 그들이 제 삼촌을 잘 대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어조로 보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접수원은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권위 있게 타이핑하던 그의 손이 이제 대리석 카운터 위에서 살짝 떨렸다. 관리자가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다시 주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호날두 씨,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가적인 회계의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확신시켜 드립니다. 제 삼촌. 크리스티아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공격적이지는 않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무도 제 꿈을 믿지 않았을 때 삼촌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새 축구화를 살 돈이 없어서 제 첫 축구화를 꿰매야 했을 때 삼촌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했다. 휴대전화는 계속 녹음을 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유명인의 존재를 넘어 더 중요한 것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겸손과 감사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너무 많은 관심에 불편함을 느껴서 그 순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필요 없어, 조카야. 내가 삼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짓을 했을 뿐이라는 걸 알잖아. 크리스티아누는 미소 지었다. 그 몸짓에는 수천 가지 공유된 기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니, 친구야. 네가 한 일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야. 축구만 생각하는 완고한 아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 새벽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야. 경기장을 꿈꾸는 조카를 위해 저축을 축구화에 투자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야. 가득한 그 말은 에어컨이 완비된 로비에 흘러나왔고 주변의 사치스러움과 과실을 초월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 특히 직전에 노인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제 노출된 진실이 자신들의 눈에 너무 밝은 것처럼 그 장면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친구. 크리스티아누는 노인의 손에서 수수한 여행 가방을 빼앗으며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호텔 직원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꿈이 바로 꿈이었던 마데이라의 조약돌 거리를 여러 번 함께 걸어가는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두 번째 층에 멈췄지만 크리스티아노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삼촌을 즉시 대통령실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카펫이 깔린 복도에 멈춰서서 그들을 따라온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단호함과 평온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여전히 삼촌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상황에 따라 긴급 소환된 시설 총지배인을 포함한 직원 일행은 멈춰섰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는 상사의 요구로 올라온 접수계 직원은 시선을 고급스러운 카펫에 고정한 채 있었다. 크리스티아노는 계속해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우리 세상에서 너무 자주 보는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외모, 옷, 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위대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런 것들. 노인은 관심과 갈등이 불편해 개입하려 했다. 크리스티아누, 아들아, 그럴 필요는 없어. 그렇습니다, 친구. 축구선수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거기에서 느끼게 한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당신이 제 삼촌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고급 호텔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중년 여성인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호날두 S. 우리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크리스티아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왜 삼촌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위해 이 시설을 선택했는지?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깊고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그에게 최고의 대우, 최고의 경험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의 말은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선 무게감을 가지고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인 직원들은 단순한 꾸지람 이상의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 남자 크리스티아누는 계속해서 그의 삼촌을 언급하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평생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고급 체육관에서 웨이트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힘든 일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위해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그의 촉촉한 눈에는 자부심과 겸손이 뒤섞인 빛이 비쳤다. 크리스티아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른 무거운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마데이라의 검소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축구화와 우리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된 것을 계속해서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추가 연습이 필요할 때 그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와 함께 놀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접수원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에 띄게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티아누는 성공은 유로나 트로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제 삼촌은 발롱도르를 수상한 적도 없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뛴 적도 없고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위대함은 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제 삼촌을 외모로 판단하고 경멸하며 대했을 때 그들은 그저 그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가치, 즉 근면함, 겸손함, 관대함,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총지배인은 눈에 띄게 감동하여 다시 개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호날두 씨,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크리스티아누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프로토콜이나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즉 존중받을 만한 인간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연설 내내 침묵을 지키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맑았으며 수십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조카. 중요한 건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멸시를 받던 제 삼촌이 가장 먼저 용서와 이해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대함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돌아섰다. 저는 이 일로 인해 누군가가 해고되거나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고급 고객이라는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클래스는 고급 고객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는 옷이나 당신이 가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복도의 긴장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반성의 침묵, 이해의 침묵, 변화의 침묵이었습니다. 접수원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지한 목소리로 노인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죄송한지 표현할 단어가 부족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순간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수년간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노인은 그녀를 친절하게 바라보았다.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 때로는 가장 불편한 순간에서 가장 좋은 교훈이 나온다. 크리스티아누는 그 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이게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게 진정한 우아함, 진정한 클래스야. 디자이너 가방에 들어있거나 호텔 스타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메인 레스토랑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변화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테이블은 중앙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재배치되어 있었고 과시적이지 않고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마드리드의 오후 햇살이 큰 창문으로 스며들어 분위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데 마치 이 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 같았다. 크리스티아누는 삼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계와 스포츠계의 유명 인사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지난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구에 잠시 멈춰서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다. 조카야.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었어. 크리스티아누는 미소 지었다. 스포츠 잡지 표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진심 어린 몸짓이었다. 어머, 이건 당신이 날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이에요. 그는 그 노인을 상석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는 전직팀 동료들과 코치들이 존경의 표시로 서 있었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 필요한 변화를 신속하게 조정했던 시설 관리자는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서빙하는 직원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심과 진정한 관심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크리스티아노는 평소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비축해 두었던 특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뭔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을 특징 짓는 것과 똑같은 고요한 위엄을 가지고 앉아있던 삼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저는 항상 규율, 근면, 헌신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 당신을 믿어준 사람들입니다. 레스토랑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웨이터들조차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멈춰 섰습니다. 나의 삼촌, 크리스티아노는 억제된 감정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에 결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의 축구 스타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넘어질 때마다, 매번 주사를 놓쳤을 때, 다른 아이들이 내 꿈을 가지고 놀아서 울면서 올 때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노인은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흘리지 못한 눈물로 반짝였다. 서킷에서 가장 강인한 축구 선수들을 포함하여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몰래 눈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크리스티아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능은 선물이지만 성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조카님, 어제보다 더 나아지려면 매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목표나 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덮개가 있는 물체가 눈에 띄지 않게 놓여있는 레스토랑의 한 모퉁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천을 벗기자 여러 군데 다른 축구화가 들어있는 유리 진열장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내 첫 번째 진지한 부츠였어요. 크리스티아노의 목소리가 기억에 젖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부츠가 망가졌을 때 우리는 새 부츠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밤새도록 그 부츠를 꿰매고 수리하고 내가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래된 부츠를 비웃을지 몰라도 내게는 그 부츠가 제가 받은 모든 트로피 중 하나예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수년간의 작업으로 굳어진 그의 손가락이 유리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저는 모든 바느질을 기억해요.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고칠 때마다 말했잖아. 크리스티아노는 모든 스티치가 내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옳았어요, 친구. 그 모든 봉합사들이 저를 오늘날의 저로 더 가까이 데려왔어요. 그는 모인 손님들에게로 돌아섰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수년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와 패배, 승리와 도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 진정한 영웅 중 한 명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 삼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열망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웨이터들이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정교한 요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노인과 그의 조카에게 쏠렸습니다. 그 노인과 조카는 진열장에 놓인 낡은 부츠를 보았는데 그 부츠의 가치는 방 안에 있는 모든 보석과 고급 시계보다 더 비쌌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타이틀이나 기록이 아닙니다. 크리스티아누가 이어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남기는 모범, 당신이 전달하는 가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 삼촌은 은행에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는 위대함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코치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감동한 듯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그가 말했다. 크리스티아누가 항상 달랐던 이유를요. 그의 재능이나 직업 윤리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향에서 가져온 이런 기초, 이런 가치들이었어요. 그 노인은 그 순간에 압도당하였지만 특유의 위엄을 유지한 채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조카를 위해 어떤 삼촌이라도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진짜 공로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은 크리스티아누에게 돌아갑니다. 아닙니다, 삼촌. 크리스티아누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공덕은 공유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사람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위대한 업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가장 고급스러운 환경에 익숙했으며 노인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경청했습니다. 마데이라의 추운 이른 아침, 헝겊으로 만든 공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진 꿈에 대한 이야기,
저녁이 끝날 무렵 크리스티아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친 두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신중하게 편집된 앨범을 삼촌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린 시절 훈련 세션을 담은 흐릿한 사진부터 초기 프로선수 시절의 업적을 담은 신문, 기사까지 크리스티아누는 이 앨범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은 잡지 표지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사랑의 행위, 침묵의 희생, 어려운 시기에 격려하는 말들입니다.